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화학을 달달하게 같이 할 효익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죠.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선생님들은 정말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환호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와서 수업을 듣고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싶겠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같이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쓰기, 그 다음에 손 씻기, 그리고 소매로 입 가리기 다들 잘 실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도 손 씻기를 잘 하시고 지금 같이 화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배울 내용을 보시도록 하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실전, 응용편을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냥 공식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는 것, 이렇게 좀 유의미한 활동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는 순물질뿐만 아니라 혼합기체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그 공기도 혼합물이니까요. 따라서 혼합기체가 실전이니만큼 우리가 기체의 분합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추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었죠. 이상기체 방정식 뭐라고? 그렇죠. 피부는 노랗다. 피부는 노랗다. 피부엔 NRT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리 많지 이상적인 그런 기체입니다. 특징들을 좀 같이 선생님이 미리 써놨거든요. 같이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이상기체는 정말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분자 간에 인력이 없습니다. 분자 간에 반발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자 간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냐면 기체의 특성들을 조금 같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위에 건 위에 거대로, 밑에 거는 밑에 거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체라고 하는 녀석들은 분자 운동이 매우 빠릅니다. 분자 운동이 매우 빨라서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디다 가도 이 구석에만 있고 저 끝에는 없다? 그런 형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즉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인력 반발력을 느낄 어떤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충돌 시 운동량의 손실이 없습니다. 즉 완전 탄성 충돌만 가능한 것이죠. 물리를 배웠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충돌 전 오늘도 열심히 화면을 튀고 있습니다. 충돌 전에 이 검은색 공과 지금 보라색 공이죠. 이 보라색 공과 이렇게 있을 때 이 보라색 공과 흰색 공이 이제 질량이 동일하다면 얘가 움직이고 있다가 충돌한 다음에는 여기에 가만히 있고 이 흰색 공이 똑같은 보라색 공이 이전 속도와 똑같은 형태로 쭉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돌 전후로 운동량이 이제 손실되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세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딱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속된 말로 짜부라고 하죠. 이렇게 형태가 변하면서 에너지 손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제일 말이 안 돼. 분자 자체에 부피가 없어요. 즉 만약에 100리터라는 공간에 우리가 기체를 풀어놓았다? 그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기체가 미친 듯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 끝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기 때문에 이 기체는 100리터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보면 총 4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들 이렇게 불러요. 싸가지 없는 놈.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기체.
기체를 선생님은 이상한 기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strange하죠. 그래서 이상한 기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들은 기체 분자의 운동들이 매우 빠르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네 가지 부분들을 조금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좀 더 건설적인 방법들이 필요한 것이죠. 즉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자량 하면 우리가 화원 때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막 연소를 겁내 빵 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관을 지나고 두 번째 어떤 관을 지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의 늘어난 질량을 가지고 우리가 뭐 실험식을 구한다든지 분자식을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즉 분자량이랑 분자식을 실험식을 구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자량을 뭐 어렴풋이 알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화원에서 배웠었을 겁니다.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실험들이 있지만 그것은 등교 개학하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PV는 nRT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서 상수는 뭐 어떤 거였죠? 그렇죠. 여기는 기체 상수는 언제나 0.082 atm 리터 per 몰 켈빈 형태였었죠. 다들 단위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PVNT는 바뀔 수 있는 그런 변수라는 소리겠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R 값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의 값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이제 하나의 값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질량과 몰수와 그리고 분자량의 관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형식으로 n은 n분의 w 이런 형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PV는 n분의 WRT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질량, 우리가 플라스크를 넣어서 재보면 기체 질량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체 상수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의 온도와 압력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플라스크의 부피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값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그냥 쉽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확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빨리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X의 분자량을 구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X의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질량 알고 있어야 되고요. W 알고, 그 다음에 R 값은 미리 알고 있고요. 절대 온도, 그 다음에 압력, 그리고 부피 다 나와 있죠. 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27도씨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줘야 돼? 그렇죠. 절대 온도 300켈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플러스 273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보면 우리는 M을 PV분의 WRT의 형태로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위까지 넣어주면 1.6g, 그 다음에 0.082 atm 리터 per 몰 켈빈 곱하기 T는 300켈빈이었죠. 이거 약간 방해되니까 좀 지우고 이건 W 300켈빈 그리고 압력은 얼마? 그렇죠. 압력은 1 atm 그리고 부피는 1.4리터 이렇게 해주면 모식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는 과정을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 실험 우리가 등교 개학을 하면 실제로 해볼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산소의 분자량을 구하고 싶다. 즉 우리가 산소 캔 해가지고 지금 여기 특정 브랜드를 너무 노출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실험실이나 아니면 이제 등산을 할 때 이런 고압 캔 산소통을 가지고 가면 쉽게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 처치를 할 때에도 필요한 그런 산소 캔인데요. 이 안에는 이제 산소가
거의 100%다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나온 산소에 무엇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O2가스의 질량, 그리고 부피, 그리고 실험실의 온도와 압력과 온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R 값을 이용을 하면 이 산소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소의 분자량 얼마로 우리가 일단은 계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O의 원자량을 16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32라는 분자량으로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0이라는 그런 단순한 숫자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 PT는 우리가 실험실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WV는 이제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 WV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피스톤을 잘 사용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소만의 질량이지 플라스크라든지 피스톤의 질량은 빠지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다 비어있는 피스톤의 질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채워져 있는 피스톤의 질량을 구해서 비었음. 이 두 개를 빼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산소의 질량을 구해줄 수 있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이 고무관의 질량까지 같이 구해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피는 어떻게 측정하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이것을 통해서 부피는 바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부피를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눈금 간격이 매우 촘촘하면 조금 더 잘 잴 수 있겠죠. 이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체중계 올라가면 보통 체중계는 0.00kg 단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잘 안 나오죠. 보통 여러분들이 가정 체중계는 이런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는 소수점 첫째 자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기 위해서는 이 소수점 단위가 늘어나야 되고 그 말인즉슨 어떤 눈금의 간격이 촘촘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형태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에서 나온 값이 여기는 확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27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실험실 상황, 그리고 산소의 부피를 측정해 봤더니 1.4리터였다. 그 산소의 질량을 우리가 나중에 빼서 측정을 해본 결과 질량이 1.6g이었다. 그럼 이런 형식으로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별도로 나와 있는 걸 보면 밀도를 가지고도 풀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M이 PV분의 WRT라는 거에서 V분의 W에다가 D를 대입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M은 DRT 오버 P 이런 형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올리면 PM은 DRT라고 하는 수식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외울 필요는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도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요거는 이제 작년 졸업생 형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피망은 더럽다. 물론 선생님 피망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확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는 암기 방식이라든지 그런 비법을 알게 되면 댓글로 남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기체의 분합을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순수한 기체에서만 이 형식이 적용된다면 너무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기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도 이런 이상기체 방정식이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적용이 되느냐? 여기에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어떤 아재가 누워있죠. 고압 산소 치료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아래쪽에 있는 뉴스를 보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뉴스 보고 오셨나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2018년도에 고3 학생들 강릉 펜션에 놀러 갔다가 보일러 가스가 누출돼서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이 일어난 그런 사고였는데요. 그 빼는 장비가 전국에 얼마
있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일산화탄소 가스가 중독이 되었을 때 순수한 산소가 순수한 산소일 것까지는 없어요. 산소가 2.5기압에서 3기압 정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대기압 상황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런 게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압 상황에서는 산소의 압력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을 놓아주지를 않고 그렇게 해서 중독되었다가 이제 서서히 의식을 잃게 돼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됩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기체의 압력 분압인데요. 즉 순수한 기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기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 탐구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온도에서 일단 지금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산소 기체는 3기압 1리터, 질소 기체는 6기압 2리터인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꼭지를 열었더니 혼합기체는 5기압 3리터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정한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넣어준 건 없어요. 그러면 양이 보존이 되죠. 온도, 양 보존돼. 무슨 법칙? 그렇죠. 보일 법칙이죠. 보일 법칙에 따르면 산소 기체의 경우에는 3 곱하기 1을 해서 3, 그리고 질소 기체는 6 곱하기 2를 해서 1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혼합기체는 어떤가요? 혼합기체는 5 곱하기 3을 하면 15라는 숫자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15라고 하는 숫자는 누구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그렇죠. 여기는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와 우리가 질소를 따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즉 여기서 보았을 때 산소가 가지고 있으려면 이 산소의 양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걸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산소는 혼합 전이나 혼합 이후나 온도와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산소는 3이란 숫자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일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건 보일 법칙이에요. 보일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왜? 온도와 일정 양이기 때문에. 즉 산소 기체는 혼합 전에 3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 지저분하다. 혼합 전에 3이었었기 때문에 혼합 이후에서도 산소는 3을 담당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질소는 혼합 전에 12를 담당했기 때문에 혼합 이후에도 12를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법칙에 의해서? 보일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럼 우리가 혼합 이후의 상황을 보면 P 곱하기 V인데요. 혼합 이후에는 전체 부피가 얼마이다? 그렇죠. 3리터이다. 산소의 경우에도 3리터이다. 왜? 아까 봤었지? 기체의 특성, 얘네들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공간 전체를 차지합니다. 즉 여기 있는 이 3리터에서 산소 기체도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3리터를 전체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소 기체도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3리터를 모두 차지하는 것이죠. 지금 기체의 어떤 모형이, 분자 모형이 너무 큼지막해서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까 싸가지 없는 이상기체를 생각해 보자고요. 기체 자체의 부피는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될 수 있고 얘들은 엄청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인력 반발력은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부피 이꼴 기체의 부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3을 달성해 주기 위해선 산소는 압력이 얼마여야 된다? 그렇죠. 1이어야 하죠. 즉 산소의 압력은 1이 나와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소의 압력은 얼마가 나와줘야 된다? 그렇죠. 3 곱하기 4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1과 4를 합해주면 값이 얼마가 나온다? 5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 5라는 숫자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혼합기체 전체의 압력이 5기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혼합기체 압력과 각 기체 압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그렇죠. 5는 1 플러스 4이다. 그래서 각 기체 압력을 무엇해주기만 한다면, 그렇죠. 전체로 합해주기만 한다면 전체 압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서로 반응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이상의 기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 각자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는 부분 압력, 줄여서 분압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자에 대해서 어떤 분자론을 처음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이 돌턴 아저씨가 요거에 대해서 밝혀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같이 보아주면 혼합 기체가 나타내는 전체 압력은 우리가 각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의 합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한다? 부분 압력 법칙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봤듯이 P 산소 더하기 P 질소는 P 전체.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P 전체는 이제 P 산소 색깔을 좀 다시 할까요? 자, P 산소 더하기 P 질소는 P 전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의 일반 형태가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 위의 내용은 방금 우리가 같이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 압력을 그냥 라지 P로 두고 각 기체의 분압을 우리가 PA, PB, PC 땡땡땅이라고 한다면 부분 압력 법칙을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보통 이렇게 2개 정도에서 끊어지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나 수능 기출 문제 정도가 되면 3개 정도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이 전체 압력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피부는 노랗다라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압력을 우리가 PA 더하기 PB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압력 법칙과 이상기체 방정식을 무엇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짬뽕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식은 나와 있는데요. 수식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형태는 아니니까 과정을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P는 PA 플러스 PB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 된 것이냐면 A라는 기체의 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때리는 압력은 B라는 물질의 몰수, 분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겠죠. 그 나머지 우리가 부피나 기체 상수 그리고 온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부피는 모두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끊임없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얘는 VA, VB를 나눌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기체 상수는 모든 기체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RA, RB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험실에서 계속 놔두면 어떻죠? 이쪽의 온도나 저쪽의 온도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따라서 A 온도, B 온도 이런 식으로 따로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A에 대해서 원래 쓸 때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PA, VA는 NA, RA, TA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오른쪽 결론에 따라서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다? 그렇죠. 요렇게 PA, V는 NART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고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PA라고 하는 것은 V분의 NAR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면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면 PB는 그렇죠. V분의 NBR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합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이과적인 경향이 강하니까. 자, PA 플러스 PB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V분의 RT는 다 무엇하니까? 동일하니까 묶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NA 플러스 NB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글자가 너무 더러운데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3번의 형태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1번과 3번식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PA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렇죠. V분의 NART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P 전체는 어떻게 한다? V분의 NA 플러스 NB 오우야 NBRT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VV 나라가 RT 나라가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 P분의 PA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기체의 몰수분의 A 기체만의 몰수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A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서 NA 플러스 NB 분의 NA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B라면 여기는 B로 바꿔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이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혼합물에서 각 물질의 양을 전체 양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하나의 정의를 해줄 수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몰 분율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율. 우리가 율 어디서 많이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비율 할 때 그렇죠. 백분율. 전체 부분의 비율을 우리가 몰 분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분은 우리가 나눴다는 의미이고요. 몰은 지금 여기서 몰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몰수를 부분의 몰수를 전체 몰수로 나눠서 얻은 비율을 우리가 몰 분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몰 분율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면 이 X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 이런 식으로 그리스 문자인 카이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A는 이제 카이 A 곱하기 P, PB는 카이 B 곱하기 P 이렇게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카이락 하나, X락 하나,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PA는 XA 곱하기 P, 그 다음에 PB는 XB 곱하기 P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혼합기체에서 전체 압력이 P라고 정해진다면 부분 압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XA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가 1기압이고 여기가 0.1이라고 한다면 PA는 얼마? 0.1이 되는 것이고요. 0.4가 된다면 0.4가 되는 것이죠. 즉 부분 압력은 무엇과 비례한다? 그렇지. 몰 분율에 비례한다라는 거. 분압은 몰 분율에 비례한다. 이런 사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2번에 나와 있는 꼭지를 열었을 때 각 기체의 분압을 구해보자. 구할 수 있겠죠? 같이 구해줘야 되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정지하고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풀어보았나요? 자, 그러면 꼭지로 연결된 두 개의 1리터 플라스크. 그럼 이런 상태로 1리터, 1리터가 되어 있을 거고요. 한쪽에는 N2가 4기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어떻게 있었다? 콕이 되어 있고 2기압에 O2가 있었습니다. 꼭지를 열었을 때 각 기체의 분압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는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녀석을 우리가 열게 되면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되죠? 그렇지, 2리터가 되는 거죠. 2리터가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기 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N2에 대해서 4 곱하기 1, 그래서 4가 나오는 것이고요. O2에 대해서는 2 곱하기 1, 그래서 2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연후에 대해서도 N2는 4가 나와야 되고요. O2는 2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N2, O2 했을 때 정답은 4와 2로 결정되어 있지만 무엇이 달라졌다? 그렇죠. 전체 부피가 2로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씩 줄어들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다? N2는 2, 그 다음에 O2는 1. 따라서 꼭지를 했을 때 각 기체의 분압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PN2, PO2 이렇게 정리하면 PN2는 얼마? 그렇죠. 2ATM이라고 2ATM이고요. 그 다음에 PO2는 1, 오늘 뭔가 좀 많이 튀네요. 1ATM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항을 통찰을 해보면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그냥 보일 법칙을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차피 얘네 둘이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2가 없다 생각을 하는 거지. 즉 N2가 보일 법칙에 따르면 P1V1은 P2V2이죠. 즉 열기 전은 이렇고 연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열기 전에 4 곱하기 1인데 연후에 부피가 2배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압력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 형식으로 바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푸는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푸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1번처럼 전공법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상당히 오랜만에 보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서머리를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있는 활동지를 이용을 해서 이쪽 그 활동지를 출력을 할 수 있으면 이 서머리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기체의 상태를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기체 몰수, 분자량, 질량의 관계, 그리고 밀도와 부피분의 질량의 관계를 우리가 활용을 해준다면 우리 분자량을 우리가 기체의 압력, 부피, 질량, 온도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배웠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장판으로 이 분자량을 이용을 해주면 밀도도 덤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했었습니다. 피망은 더럽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도하면 만약에 필요하면 유도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기체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즉 서로 반응하지 않는 두 기체가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이제 전체 압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부분 압력의 합으로 구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누가 발견했어? 그렇죠. 돌턴이. 그리고 그 법칙 이름은 무엇이다? 부분 압력 법칙. 즉 그래서 간단히 나타내면 A, B 두 개가 있을 때 P 전체는 무엇이다? 그렇지. BA 플러스 BB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 압력을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각각의 분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이상기체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전체 압력분의 부분 압력. 우리가 이거 표시를 하면 전체 몰수분의 어떤 녀석의 부분 몰수.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이 나눈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다? 그렇죠. XA 또는 KA로 나타내는 몰 분율.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배운 내용은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쪽 여러분들의 교과서 35페이지를 넘어가면 2번 문제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7번 문제는 부분압력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빈출되는 클리셰와 가까운 그런 문제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주었던 학습지 두 번째 거 보시면 거의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랑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는 N2랑 O2가 서로 같은 부피 플라스크이니까 조금 쉽게 풀 수가 있었어요. 즉 조금만 숙달하면 그 보일 법칙으로 바로 풀어버려도 되는데 요런 형태로 나오면은 그냥 단순하게 절반 내고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지금 선생님이 같이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활동지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수능 완성 문제는 좀 같이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꼭지로 연결된 용기에 반응하지 않는 AB가 따로 들어있는 상태이다. 꼭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닫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출구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 즉 서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소리지. 즉 꼭지를 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연결 간의 부피는 무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분압, 그러니까 분압을 구하라는 문제 반드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압력 구하시오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몰 분율 구하시오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아까 어떻게 풀었었습니까? 그렇죠. 혼합 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혼합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혼합 전에 A는 얼마이다. 그렇죠. 3 곱하기 2니까 6이라는 보일 법칙에 따르면 6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지금 4.5 곱하기 얼마다? 4이니까 9 곱하기 2.
18과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방금 이야기했었지만 온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 양, 일정 온도에 대해서 보일 법칙, 즉 이 이후에도 A와 B는 정답은 6과 18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전체의 부피가 얼마다? 6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기체 A의 부분 압력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1. 그리고 기체 B의 부분 압력은 3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PA는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1ATM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덤으로 이야기하면 PB는 얼마이다? 3ATM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전체 압력은 얼마이다? 그렇죠. P는 PA 플러스 PB 형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니까 4ATM이 될 것이고요. B의 몰분율은 얼마이다? B의 몰분율은 전체 압력분의 무엇의 압력? 그렇지. B의 부분 압력. 그러면 전체 4 부분 3. 그래서 4분의 3. 몰 분율 우리가 나타내면 75%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풀어보시고 실시간 소통방에서 질문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유바!